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의 이슈들이 요즘 더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과 함께 올바르게 전략 세워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22년 하반기 이제 구역 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예정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그 전에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큰 폭의 시세 차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노후도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동료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차지하겠지만 정작 이 지역이 정말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가?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2022년도 하반기 안에 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 시청하시고 투자의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강의 순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재개발 임박 지역 놓치시면 투자자분들 정말 후회할 수가 있는 지역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추진 가장 중요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노후도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정지 안에서도 이런 노후도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런 이제 재개발 추진이 무산이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 정말 노후도 조건 완벽하게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오세훈표 이런 이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도 정말 이제 민간 재개발로 봤을 때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 가치,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까지 동시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시프트 개발 사업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재개발 임박 지역 놓치시면 후회하는 지역 어떤 지역이냐? 바로 마포구에 있는 성산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마포구 성산동 안에서도 이런 이제 과거 자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마포구 성산동 자체가 8년 전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왜? 사업성 자체가 그만큼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서울 성산동과 중화동의 역세권 시프트 뭐 41가구, 47가구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 자체가 2013년도 약 8년 전에 나온 보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 자체를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성산동의 경우 아파트 3개동으로 해서 253가구가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3가구 갖고서 사업성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반 분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원 물건 빼고 일반 분양분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대 아파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맞추고 나서 사업성을 봤을 때 정말 이제 253가구 안에서 사업성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사업성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추진이 됐을 때에는 무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바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경우 지금 용적률 자체가 지금 500%, 거의 약 498%, 500% 가까이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적률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253가구였죠. 전체 가구 수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전체 가구 수를 보시게 되면은 2,526가구입니다. 정말 몇 배가 뛰었습니다. 가구 수만 따졌을 때 합계 가구 수가 지금 2,526가구가 껑충 뛰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떻게 된다?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 자체에서도 지금 3,000대가 넘게, 3,200대가 넘게 지금 주차 대수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이제 한 가구당 1.5대씩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 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 집 근처에다가 집을 안 대고 멀리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주차 요금을 내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대수까지 이런 폭 넓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층수를 봤을 때는 지상으로 35층, 그다음에 지하로 5층, 거의 약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40층 가까이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8년 전에 비해서 사업성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장점은 바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조건으로 임대 아파트 비율이 늘어나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봤을 때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임대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분양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까지 대폭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지역 조만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추진 가장 중요한 점 바로 노후도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과 뭐 파란색과 뭐 하늘색 이렇게 각종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바로 과자 역세권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혼합이 되어 있어서 여기 개발되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의 노후도 조건이 바로 60%입니다. 60%만 충족이 되면은 민간 재개발로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40%는 이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시들, 여러 가지 표시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충족이 되면은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원래는 250m가 이제 1차 개발로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내년까지 2022년도까지 바로 350m까지 늘어났습니다. 1차 개발입니다. 1차 개발 지역이 약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50m에서 또 추가적으로 500m. 500m까지 2차로 또 개발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최대 300%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자 역세권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1차 이제 보라색으로 봤을 때 처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350m, 두 번째 동그라미가 바로 500m까지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안에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재개발 노후도라고 나와 있죠. 지금 66.67%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후도 조건이 현재 이렇게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60% 이상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돼야 되는 노후도 충족 요건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0년 된 이상 건축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30% 이상, 30% 이상이 바로 30년 된 이상 건축물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2%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50제곱미터 미만의 과소 필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40% 이상이어야 되지만 지금 45%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이런 노후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노후도 조건이 안 맞아서 개발이 무산이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는 노후도 조건 완벽하게 충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어디 역세권이? 바로 과자 역세권이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 우선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장점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장점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역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역 주변 아파트가 있는 거하고 역 주변에서 굉장히 먼 아파트하고 지가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반경 최대 500m 안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가 상승폭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는 용적률을 최대 몇 프로까지? 바로 500%까지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 아파트 이런 이제 장기 임대 아파트를 조금 이제 최대 30%까지 줘야지 이런 500%까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500% 받았을 때에 일반 분양분도 동시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증가가 되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분담금 자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형 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대지에 대한 대지 평수 자체가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단독 주택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다가구 주택, 통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뭐 정말 1+1으로 이제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소형 주택 한 개의 호실만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대지에 대한 평수 자체가 작은 분들이 대다수죠. 그만큼 추가 분담금은 납입을 하셔야 되겠죠. 뭐 25평대라든가 30평대를 받는데 나는 대지 지분은 10평밖에 없어. 그럼 20평이 모자르기 때문에 20평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당연히 납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업성이 증가가 되면은 이런 추가 분담금 자체가 조합원 추가 분담금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역 주변으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추가 분담금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어디가? 바로 가자 역세권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공급 물량 자체, 신규 주택 아파트를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뭐 3080 플러스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공공 재개발로 인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공급 물량 자체를 이제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속통합은 이제 보도 매체를 보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지만 공공에서 추진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은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바로 민간 재개발 사업 안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임대 아파트 비율 자체가 30% 이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부
바로 장기 전세 주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사업성이 증가가 되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성이 증가가 되면 일반 분양분 자체가 증가가 되고 일반 분양분 자체가 증가가 되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조건의 뭐 노후도 동의율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자체도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마포구 성상동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바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퍼센티지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겠지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앞으로 미래 가치 높은 투자 종목은 어떤 거다? 바로 민간 재개발을 보셔라. 민간 재개발 안에서도 바로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주목하셔서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비 사업, 민간 정비 사업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바로 소액으로 역 주변 아파트,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 높은 투자 지역 어디? 바로 마포구 안에서도 성산동, 이 성산동 안에서도 가자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막혔었던 이 재개발 사업에 다시 한번 탄력이 또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든 건 또 타이밍이죠. 좋은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기회까지 잡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을 또 1대1로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거든요.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주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그리고 용답동 그리고 성산동 핵심 지역을 주제로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미리미리 예약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